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와 같은 신약 개발 기업들은 결국 이슈와 진행 과정 그리고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임상 데이터에 따른 약물에 대한 본질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HLB는 사실상 시간 문제예요. 물론 최근에 C2로 분류가 되었던 부분도 단순 시간적인 지연일 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지연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이 과정과 절차라는 게 있고 그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겠죠. FDA가 뭐 HLB만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신약 심사 허가를 대기 중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C1으로 가가지고 2개월 소요되는 거 뭐 결과론적이기는 하겠지만 애매하긴 했어요. 사실 C1으로 갈 거였으면은 직접 현장 실사를 안 간다면 가능하긴 했겠죠. 근데 실사를 간다라고는 했으니까 2개월보다는 6개월짜리 C2로 분류가 되는 게 사실상 가능성은 높았던 그런 시나리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실사만 딱 갔다 와가지고 오케이 이상 없습니다 끝 허가 이게 아니잖아요. 실사를 갔다 오면 갔다 온 대로 또 보고서를 쓸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무적인 심사와 평가를 한 번 더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장 실사를 간다라는 거는 최종적인 FDA 승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만한 다양한 항목들에 있어서 그냥 일부 항목인 거죠. 아무튼 그 각각의 항목마다의 시간적인 소요는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C2냐 C1이냐 이거는 그냥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다. 물론 시간적인 문제인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뭐 주가가 크게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실망감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FDA 최종 허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HLB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간의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장시간 동안에 이 FDA를 통과하겠다라는 이 FDA 승인만을 보고 달려온 회사의 노고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가만 가지고서 욕을 하고 헐뜯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화가 나죠. 투자자로서 화가 납니다. 근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클리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장기간의 일을 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는 일을 하실 때 모두 다이렉트로 한 번에 다 클리어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이따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처음부터 주주들과 소통할 마음이 없는 기업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신경을 써주는 척 하더니 왜 정작 이럴 때는 입을 닫고 있냐라는 말인 거죠. 이번에 C2로 분류된 것도 그냥 뉴스 하나 떨렁 내보내놓고서 공식 입장이 없잖아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6월 26일날 주가 16%대 급락 나왔을 때 이때는 뭐 바로 이렇게 글 써가지고 공지를 통해 알립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C2로 가고 주가 하한가 가고 있는 거는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C1과 C2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주들의 투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C2로 분류는 됐고 그러면 그 중간에 뭐 CMC 실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비모에 대한 뭐 추가적인 또 코멘트들 뭔가라도 내용을 한두만이라도 붙여주면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주가가 좀 덜 빠진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똑부러지는 김혜인 연구원께서 회사랑 이렇게 직접 통화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여기서도 HLB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주들마다의 투자 성향이 있고 어떤 이슈를 발표를 했을 때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또 뭐 비모가 어떻고요, CMC가 어떻고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회사에서는 긍정적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립 입장에 굉장히 애매한 내용이다 싶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또 발표를 하기에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그 부분도 뭐 이해는 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같은 주주로서 조금 욕심을 내자면 자그마한 코멘트라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모든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자꾸 삼성전자로 예시를 좀 들기는 드는데 삼성전자랑 HLB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장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HLB도 장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삼성이라는 거는 네임밸류, 이름값 하나만 믿고 중간중간에 사업이 휘청거리고 그래도 그래도 삼성인데 하면서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장투를 하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임상 기업들은 원래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FDA 최종 결과까지 끌고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변동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홀딩하시면서 장투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삼성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HLB는요, FDA 통과하면 이건 초대박이죠. 잭팟 터지는 거죠. 근데 이 결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간적으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흔들려도 끝난 게 아닌 상황인 거죠. 버텨서 가져가 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AI 사이클을 제대로 못 탔죠. AI 사이클이라는 이 엄청난 대형 호재와 혁명적인 신규 사이클의 탑승을 아예 못했습니다. 이건 대참사예요. 물론 삼성이라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전 세계적 지위나 영향력 같은 거를 고려를 했을 때 하물며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TSMC라든지 전부 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죠. 얘네들은 이 AI라는 사이클을 잘 탑승을 해서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삼성은 죽쓰고 있잖아요. 돌파구도 없어요, 이거. 제가 비속어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조졌습니다. 대응 못해요. 반도체 사업만 놓고 보면은 거의 투자자 관점에서도 포기해야 될 정도라니까요. 사업을 접는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사업은요, 계속해서 신규 설비 투자가 들어갑니다. 신규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셧다운을 한번 해버리면 그게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AI라는 엄청난 혁명이 열렸는데, 야, 이 시장을 선점을 못했다? 선점은 둘째치고 탑승도 제대로 못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만 놓고 보면 지금 위기다 자꾸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TSMC랑 비교를 했을 때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의 리스트를 보잖아요. 3나노부터 시작해서 각 나노 공정별로 했을 때 쭉 놓고 보면은 삼성이 고객사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아쉬워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 인텔도 새로 파운드리 쪽으로 치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 밀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TSMC 가지고 가면서. 그럼 삼성은 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전망이 좀 어두운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번 영상은 HLB 영상이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코멘트는 뭐 깊게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김혜인 연구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C2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C1이 2개월인데 이 2개월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C2 6개월로 분류를 해서 어쨌든 남은 절차를 다 이행을 하겠다라는 걸 회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혜인 연구원의 댓글을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런 것도 조금만 더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 회사에서 혹시나 알려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HLB 회사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좀 묻고 싶은 게 있다 싶으신 분들은요, 제 영상 댓글이라든지 혹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우리 김혜인 연구원 채널을 별도로 한번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댓글에다가 HLB 회사 측에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사항들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거를 김혜인 연구원이 월요일날 또 당차게 회사에 컨택을 해서 내용들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혜인 연구원이 이전에 캐스터 활동도 좀 했었고 기자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깡 있게 업무를 잘 이행하세요. 그래서 이 주식 관련된 업무를 볼 때도 회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업 분석을 할 때 IR 담당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IR 담당자와 통화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통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질문 한 가지라도 그냥 이랬어요? 네, 그렇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끊어도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기업 담당자랑 IR 담당자랑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사실 회사에 전화하면 다 알려주는데, 근데 뭐 세력이 어쨌느니 차트를 가지고 선만 긋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중대한 기업들은 팩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팩트, 사실 그대로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에게 희망만 주고 단순하게 재밌는 소설을 써드리는 그런 유튜버는 거르세요. 보지 말라니까. 진짜 그런 거 도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차트에 선거놓고서 여기서 세력들이 자 어떻게 뭘 했고요,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예를 들면 증권 방송이라든지 메이저급의 증권 방송들 있죠. 이렇게 리딩하는 거 말고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IR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급 관련된 얘기할 때나 기술적 분석 이야기할 때 세력이라는 말 씁니까? 안 써요. 세력이라는 거는 그냥 메이저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과거 96,800원까지 치고 올라갈 때 있죠. 이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세력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개인. 이때는 기관보다 개인이 더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주가를 빼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세력은 누구야?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는 메이저 주체가 얼마만큼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연속적인 포지션을 취해가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느냐. 그게 그냥 세력인 거예요. 근데 뭐 HLB가 시가총액이 10조 원짜리 되는 기업인데 이 종목을 가지고서 누가 뭐 세력질을 하네 어쩌니. 아니 근거도 없잖아. 세력이라는 근거 있어요? 세력이라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입에 담으면 나는 초보예요 라고 초보 딱지를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거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조금 부진한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론상으로는 주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좀 전달하고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같이 투자하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최전방에 있는 게 누구예요? 증권사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잖아. 그들이 세력이라는 말을 쓰냐고. 안 쓴다니까요. 그런 키워드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뭐 단타치고 차트 가지고 대충 떠들 때 그럴 때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거 저한테 또 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세력이 있다는 증거를 갖고 와 보세요. 고작 해봐야 이건 세력이 매집한 걸로 추정됩니다. 요거 세력 매집봉입니다. 무슨 여기 써놨어? 이게 뭔데? 이거 써놨어요? 세력 매집봉이라는 증거 있어? 없다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LB는 뭐 때문에 어떻습니다. 혹은 김혜인 연구원처럼 회사랑 직접 통화를 해서 딱 뭐가 뭡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채널의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그 막 상상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소설가들의 영상은 보지 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시겠죠?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HLB를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할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뭔가 애매하게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면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사를 직접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만을 주주님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대신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증거 그 자체를 직접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혹은 보시는 것처럼 무료방을 통해서 내용들을 드리겠습니다. C2로 가면 무조건 실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C2로 가도 FDA 최종 허가받는 사례들 정말 많습니다. 그 내용들 또 이렇게 미리미리 빠르게 무료방에다가 공지를 좀 해드렸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을 무료방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회사 측에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 뭐 궁금한 것들은 제 영상 댓글이나 김혜인 연구원의 영상 댓글에 편안하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월 화 중에 빠르게 취재를 해서 또 내용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HLB는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그 변동성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HLB의 흐름들을 실시간으로 진단받고 빠르게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단언컨대 김 대표밖에 없습니다. HLB를 다루는 그 정말 많은 채널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나 정성을 쏟아드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단 한마디의 영업이 없습니다. 어차피 진짜는 직접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수익 인증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장난질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진짜는 알아본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원하시는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셨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안 붙잡아 둡니다. 내일부터 변동성이 클 HLB.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저희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까 HLB 주주님들은 꼭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